최근 중국인들이 해외 공항에 도착해 받은 대우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도착한 곳은 아프리카 대륙 한가운데에 있는 국제공항 엔테베 공항이었는데요. 공항에 있던 현지인들이 자신들이 중국인인 것을 알아채자마자 도끼 눈으로 쳐다보며 험악한 분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함께 도착한 한국인들은 친절한 목소리로 큰 환영을 받는 상황. 중국인들은 도무지 어떻게 된 일인지 상황을 파악할 수가 없었다고 하죠.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한국인을 중심으로 많은 우간다인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하는 가운데 자리에 참석한 고위 관료들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까지 나서서 한국인을 향해 감사의 인사를 보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한국인도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간다 유일의 국제공항 엔테베 국제공항의 개선 사업 종료식의 모습이었습니다. 2013년부터 시작된 협력이 2022년 들어서 비로소 마침표를 찍은 자리였는데요. 거의 1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은 엔테베 공항의 변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던 엔테베 공항은 이제 당당히 국제공항을 자칭할 수 있을 만큼 깨끗한 공간과 첨단 시설을 갖춘 어엿한 아프리카 허브 공항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허브 공항의 지위를 갖출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한국인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프리카 내륙 국가인 우간다 전체에 항공 수송을 담당하고 있는 엔테베 공항의 첫 시작은 매우 미약했습니다. 아프리카 내륙의 물자 및 인구 이동에 있어 핵심이 되겠다는 취지로 세워졌지만 기술도 없고 자원도 없는 아프리카 한복판에서 국제공항 수준의 시설을 갖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특히 복잡한 항공 시스템을 운용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전자 시스템이 없다는 점이 치명적이었죠. 좀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운항 정보를 보드판에 손으로 적어 걸어놓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정보를 수작업으로 처리하다 보니 당연히 화물 운송에 있어 오류가 빈번하게 나왔고 처리 속도 역시 늘어졌기에 항공사들은 엔테베 공항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간다에 반드시 가야 하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아무도 찾아오려 하지 않게 되자 당연히 엔테베 공항은 만년 적자 신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그렇다고 엔테베 공항 현대화를 위해 투자를 하자니 우간다 재정상 그럴 여유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당시 우간다 대통령이었던 요웨리 무세베니는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키고자 국제공항 운영 노하우가 있고 항공 서비스 측면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의 국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었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국제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은 개항 이후 고품격 서비스와 선진화된 항공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는 국제공항이 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명성을 전해들은 우간다는 한국의 도움을 받으면 엔테베 공항도 바뀔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2013년 한달음에 한국으로 달려온 무세베니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이때부터 엔테베 공항 현대화 사업을 둘러싼 한국과 우간다의 공동전선이 시작됐죠. 현장에 파견된 인천공항 관계자는 일단 수기 시스템을 전부 폐기하고 전자동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인천공항의 시스템을 그대로 이식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국제공항의 정보 처리량은 매우 방대한 데다가 정확한 내용을 실시간 처리까지 해야 하므로 수작업으로는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동화 작업을 서두른 덕분에 금세 주요 시설물과 장비 점검, 항공기 위치와 상태, 날씨 등 공항 운영에 필요한 실시간 정보 제공을 전면 자동화하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기존에는 관제탑 높이가 너무 낮아 활주로 상황을 볼 수가 없었는데 관제용 CCTV를 설치해 이를 해결하면서 안전과 보안도 개선했죠. 국제민간항공기구가 권고하는 성능 기반 항행 이행률은 당초 목표였던 70%를 훌쩍 뛰어넘어 100%로 상향되었습니다. 성능 기반 항행이란 항공기의 전자장비의 목적지에 좌표를 입력하면 시스템이 GPS 신호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현재 위치를 계산, 입력된 위치까지 항공기가 비행하는 것을 유도하는 시스템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과거의 엔테베 공항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대형 LED와 키오스크도 한국이 설치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것으로 엔테베 공항에 한국의 손길이 닿기 시작하면서부터 몰라보게 바뀌자 점점 이용객이 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도 같이 진행되었는데요. 운영에 혼선이 오지 않도록 한국공항공사의 전문가를 우간다에 파견해 직원 및 관계자 69명에게 연수를 제공, 완벽하게 매뉴얼을 숙지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끝마치고 자동화된 시스템이 자리를 잡으면서 마침내 엔테베 국제공항은 제대로 된 공항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연간 350만 명이 이용하는 대형 국제공항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투입한 자본은 10여 년간 133억 원으로 그리 큰 비용을 들이지 않았는데도 엔테베 공항을 훌륭한 국제공항으로 바꿔놓는 노련함에 전 세계가 혀를 내둘렀습니다. 프레드 비아무카마 우간다 건설교통부 차관은 한국의 도움 덕분에 자동화가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말하며 신속 정확한 공항이 된 엔테베 공항은 세계 화물 운송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한국이 전수해준 노하우가 아니었다면 우간다가 감히 국제공항을 꿈꿀 수 없었을 텐데요. 인천공항은 단연간의 운용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 엔테베 공항 외에도 제3세계 여러 국가를 상대로 공항 서비스 교육 및 선진 시스템 이식을 지원해왔습니다. 2009년 이라크 아르빌 신공항 운영에도 인천공항은 컨설팅을 지원하며 일찍부터 한국식 공항 서비스를 타국에 이식하는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이라크의 쿠르드 지방정부와 3,150만 달러, 하나로 441억 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2014년까지 정보통신, 기계설비, 전력, 항행시설 등 인천공항이 가진 노하우를 전수해줬죠. 덕분에 아르빌 신공항은 이라크의 대표적인 국제공항이 될 수 있었고 많은 외국인 관광객 역시 유치할 수 있는 공항이 되었습니다. 운영한 지 겨우 10년밖에 되지 않았던 인천공항이 세계 각국의 국제공항 개발 및 운영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단기간에 서비스 품질 1위 국제공항으로 올라섰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타 선진국의 오래된 공항들이 단연간 쌓은 노하우보다 인천공항이 더 앞섰던 것이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공항에도 안전 분야 기술을 지원했고 수라바야 공항 운영 지원 사업, 필리핀 마닐라 공항 제3터미널 기술 지원 사업 등 수도 없는 공항 건설 및 서비스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며 한국 공항의 우수한 운영 노하우를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덕분에 유럽과 미국, 러시아, 중동 국가를 막론하고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는 국가가 끊이질 않았고 우간다 역시 이 도움을 찾아왔던 것인데요. 인천공항은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12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이러한 수출 실적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코로나로 여행과 관광업 전체가 직격탄을 맞아 휘청거리던 2020년과 2021년 무렵에도 우수함을 드러내며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죠. 1등의 품격이 어떤 것인지 과시하며 다른 공항의 모범으로 자리 잡은 인천공항은 많은 공항 관계자들이 꼭 일하고 싶은 곳으로 손에 꼽으며 한국의 이미지 개선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반면 한국과 달리 돈과 이득에만 눈이 먼 어떤 국가는 어떻게든 다른 나라의 핵심 인프라 시설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서슴지 않는데요. 바로 중국의 이야기입니다. 1대1로 사업을 통해 막대한 차이나 머니를 뿌려대던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나라를 협박하는 짓까지 일삼는 것으로 악명이 높죠. 불행히도 우간다와 엔테베 공항 역시 그 관역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을 통해 획기적인 체질 개선을 마치기 전까지 공항 운영도 잘 안 되고 돈도 없었던 우간다는 그만 중국의 손을 잡고 말았습니다. 2015년 우간다 정부는 엔테베 공항 확장을 위해 중국 수출입은행에서 2억 달러를 빌렸는데요. 아프리카 대륙 한가운데라는 우월한 입지 조건 때문에 1대1로 사업의 중요한 퍼즐로 꼽히던 엔테베 공항이 제발로 입안으로 걸어 들어오니 중국은 선뜻 돈을 빌려주면서 일단은 우간다 정부를 안심시켰습니다. 중국이 낮은 금리와 함께 상환 일수도 대폭 늘려주는 제안을 해오자 우간다 정부는 방심하고 말았죠. 하지만 중국은 독소 조항을 숨겨두고 우간다 정부를 기만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간다 정부의 거금을 빌려준 중국 정부는 어느 순간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빚을 독촉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채 규모가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을 파악한 뒤에 중국 정부는 받아낼 생각도 없는 돈을 내놓으라고 우간다 정부를 압박하면서 진짜로 원하는 것을 넌지시 꺼내놓습니다. 바로 공항 그 자체죠. 빚을 내세워 해외 인프라의 운영권을 빼앗아오는 것이 중국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1대1로 사업을 위해 주요 항만 및 공항 시설을 반드시 이용해야 했던 중국 입장에선 우간다의 빚을 이용해 항만 및 공항 시설을 통째로 삼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간다는 독소 조항에 따라 엔테베 공항 예산 및 계획을 수립할 때 중국 수출입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전체 계약이 중국법에 의해 성립된다는 전제까지 붙어 있어서 우간다 정부는 국제법에 호소할 수도 없었습니다. 거리낄 것이 없어진 중국은 아예 공항 수익 중 일부를 부채 상환 준비금으로 직접 징수하는 조항까지 삽입하며 범죄 조직이나 할 법한 일을 국가 단위로 자행하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우간다에서는 반중 시위가 끊이질 않았고 자신들을 속이는 것도 모자라 봉 취급을 한 중국에 대해 항의하는 이들이 속출하는 등 중국인에 대해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그와 반대로 우간다인들은 엔테베 공항의 현대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헌신한 한국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였던 것이죠.
탐욕스럽게 다른 국가의 인프라를 강탈하는 중국과 아낌없이 도움을 베푸는 한국. 너무나도 다른 두 국가의 태도 차이에 우간다는 한국의 손을 들며 중국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인류공항의 품격을 보여준 인천공항의 눈부신 활약에 박수를 보내며 중국의 야비한 음모에 빠진 우간다가 곤경에서 빠져나와 엔테베 공항을 되찾게 기원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